자, 버튼을 우리가 이미지 하나만 백그라운드 설정을 하면 반응이 없다. 자, 클릭했을 때 온클릭 리스너는 반응이 있겠지만 얘가 모양 자체가 눌린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 눌렸을 때와 결국에는 일반 노말일 때의 이미지가 바뀌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버튼 실렉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버튼 실렉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양을 예, 동작하게 그런 모양으로 보이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my name patch라고 된 여기 안에서 그냥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버튼 두 개를 추가를 해놨죠. 자, 그냥 여기다가 그냥 같이 해보겠습니다. 샘플로 제공된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샘플 비트맵 실렉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res 밑에 자, 드로블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arrow left clicked, arrow left normal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 두 개의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붙여 넣고요. 자, arrow left clicked라고 하는 거 한번 더블 클릭해서 보자. 노란색. 자, 그 다음에 노말이라고 하는 걸 보면 초록색입니다. 자, 이게 일반 보통 상태고 얘가 클릭했을 때의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버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있을 때는 녹색,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는 노란색으로 바뀌게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실렉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건데요. 실렉터는 드로블이라고 하는데 이미지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폴더에 XML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XML이 이미지처럼 설정되도록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자, 안드로이드 XML 파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 XML 파일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 루트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에서 실렉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실렉터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arrow left.xml 이렇게 한번 해보자. arrow left. 자, 왼쪽 화살표에 대한 실렉터 XML을 만드는 겁니다. 자, next 누르고요. finish 한번 누릅니다. 자, 그러면 arrow left.xml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 버튼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보통 상태일 때는 노멀 이미지를 보여주고 클릭된 상태에서는 클릭트 이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걸 입력하냐면 자, 여기다가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름의 태그를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태그에다가 자,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자,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자, 여기 보시면 st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state 해서 보시면 여기에 여러가지 상태가 있죠. 그래서 pressed 상태도 있고 하버드 뭐 여러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 pressed 눌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pressed라고 하는 요 속성 값이 있으면 자, pressed가 true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true라고 한번 해보고요. 이 pressed라고 하는 게 true일 때 자,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자, drawable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미지를 지정하는 건데요. 이미지를 자, add 하고 drawable이라고 하면 우리가 drawable 폴더에 추가한 그 이미지를 찾을 수 있겠죠? 슬래시 하고 자, arrow라고 하는 걸로 보면 arrow left click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pressed 상태일 때 버튼이 눌려진 상태일 때 클릭트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자, 그 밑에다가 자, 똑같이 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사용을 하는데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state pressed라고 하는 거를 true가 아니라 false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이거를 clicked가 아니라 normal이었나요? 아까? 자, normal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해봅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정상적으로 보여질지는 조금 이따 한번 보면 될 텐데요. 정상적으로 보이든 아니든 간에 요렇게 정의한 XML 파일이 드로블 폴더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얘가 이미지처럼 설정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자, activity main.xml에 가서 자, 마지막 여기 마지막에
자, 하나 추가하죠. 마지막에 하나를 추가를 하고 버튼을 추가를 하고, 자, 이 버튼의 백그라운드에다가 조금 전에 그 우리가 만든 XML을 하나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여기 백그라운드에다가 자, 드로블 밑에 가보면 arrow left라고 XML 파일도 여기 보이죠? OK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네요. 자, 텍스트는 일단 아무것도 없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왼쪽 화살표 하나가 있죠? 자, 컨트롤 S 누르고요. 자, 초록색이 일단 보이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my9 패치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서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 클릭했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앱이 실행이 되면 화면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왼쪽 화살표가 보일 거고요. 클릭을 해보세요. 자, 클릭을 해보니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게 비트맵 실렉터라고 하는, 자, 실렉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자, 버튼을 화면에 추가를 했고 거기에 백그라운드를 넣었는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단순히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넣으면 얘는 그냥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변화가 없지만 자, 요거는 눌렀을 때 눌린 상태 이미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앱을 만들 때는 이런 이미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냐, 실제 이미지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태의 이미지, 클릭된 상태의 이미지, 그리고 그거를 드로어블 폴더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폴더죠. 거기 안에 XML로 정의하고, XML에서는 상태에 따라서 만약에 눌렸을 때, 프레스 됐을 때 클릭트 이미지, 자, 프레스가 아닐 때 노멀 이미지를 표시를 해라. 자, 요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실렉터입니다. 이미지를 클릭된 상태하고 바꿔주는 그런 XML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버튼 실렉터라고 이름을 보통 붙이는데요. 자, 이런 버튼 실렉터를 이렇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앱을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눌렸을 때 이미지가 달라지거나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튼의 이미지를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직접 9 패치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상태에 따라서 바꾸는 건 어떻게 하는지 같이 봤고요. 여러분이 이제 책에 보시면 버튼을 직접 정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커스텀 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my9 패치의 소스 밑에 요 패키지가 있으면 패키지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클래스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비트맵 버튼이라고 하면, 자, 비트맵 버튼이라고 하고 슈퍼 클래스를 버튼이라고 해서 자, 버튼을 상속한 비트맵 버튼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비트맵 버튼은 뭐냐? 이 비트맵 버튼은 자, 버튼을 상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여러분이 직접 버튼이 동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의해서 그 기능 같은 거를 바꿔서 동작하게 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거를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뭐 뷰니까 동작하고 직접 연관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보이는 방식을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트맵 버튼 예를 들면 자, 여기 가서 보면 생성자가 없대요. 자, 생성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생성자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뷰를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 상속해서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생성자가 두 개가 필요하다. 자, 파라미터 두 개 있는 걸 처음에 선택을 하고 자, 커멘트 없애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하면 초기화 작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init이라고 하고 컨텍스트를 넘겨주고, 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안드로이드의 뷰라고 하는 걸 만들 때는 항상 컨텍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항상 넘겨줄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파라미터를 하나씩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init이라고 하는 거에는 자, private void init이라고 해서 context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화하는 기능들, 자, 버튼이 처음에 어떤 형태로 초기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면 아무 에러도 안 생겨요. 근데 여기에 버튼이 보여지는 방식이나 이거를 여러분이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소스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소드라고 해서 자, 여기 가보면 텍스트 뷰 이렇게 있는데 뷰 밑에 한번 가볼까요? 자, 뷰 밑에 한번 가보면 자, 여기에 쭉 한번 내려가 보죠. 그래서 on이라고 시작하는 게 지금까지 해본 걸로 여러분이 아마 짐작할 수 있겠지만 on이라고 하는 게 소위 콜백 함수들이 모여 있는 게 on이라고 하는 함수 쪽입니다. 그죠? on으로 시작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을 때 on으로 시작하는 함수를 안드로이드 쪽에서 또는 안드로이드에 있는 API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다른 펑션들이 호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텍스트 뷰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on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나 한번 보니까 onDraw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onDraw. 그 다음에 onTouch 이벤트. 아, 터치된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onTouch 이벤트라고 하는 거 이미 한번 봤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죠. 그 다음에 OK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onDraw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화면에 이 버튼이 보여질 때 onDraw가 호출되게 돼 있어요. 자, 주석은 한번 없애보고요. 자, 그 다음에 onTouch 이벤트는 우리가 터치했을 때 여기 보여지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onTouch 이벤트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이 터치 상태를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전달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버튼을 터치했을 때 전달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이벤트 점 해서 get a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get 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인티저 값이 전달이 되는데 인티저 액션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액션이라고 하는 게 자,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거 안에 보면 자, 액션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액션이라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 중에 액션 다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다운, 업, 그 다음에 무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써보면 자, 이렇게 액션 다운일 때는 자, 터치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해보죠. 자, 토스트 점 자, make text 컨텍스트 어디 있어요? 자, 컨텍스트 컨텍스트 여기 전달받은 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전달받은 거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 변수로 선언할 수 있죠? 컨텍스트 m 컨텍스트 그 다음에 init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m 컨텍스트는 컨텍스트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거를 변수로 선언을 해놨으니까 m 컨텍스트를 여기다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버튼이 눌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자, toast.length long이라고 하고 .show라고 하면 토스트 메시지가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else라고 해서 이 액션의 값이 이번에는 down이 아니라 만약에 up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버튼이 자, 어떻게 해요? 버튼을 놓았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버튼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눌려서 손가락을 눌러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액션 move라고 하는 모션 이벤트 상태로 액션 상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가 됐을 때 만약에 다운이라고 하는 상태가 됐을 때 뭔가 버튼이 다른 게 보여지거나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invalidate라고 하는 걸로 하면 버튼이 다시 그려지게 만들어져요. invalidate라고 하면 그래서 invalidate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toast.make text라고 하고 m context라고 하고 자, onDraw가 호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onDraw 호출됨이라고 한번 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toast.length long이라고 하고 .show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어떤 버튼이 아니라 뷰라고 하는 일반적인 뷰를 상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 뒤에서 다시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자,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뭔가를 만들 때 이런 구조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걸 XML 레이아웃에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추가할 때 다른 버튼의 태그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버튼의 태그 대신에? 오호라. 그러면 다른 버튼의 태그 대신에 사용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버튼이 우리가 정의한 비트맵 버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정의한 버튼은 확장자를 다 써줘야 됩니다. 자, org android town 뭐였죠? 9 패치였나요? 자, 9 패치라고 하는 확장자의 비트맵 버튼이 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버튼이 우리가 만든 비트맵 버튼이라고 하는 요 새로운 뷰에서 정의한 방식으로 화면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자, 버튼 바뀌었죠, 그죠? 이 버튼 눌러보면 버튼이 눌렸습니다. 온 드로 호출됨. 자,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invalidate라고 하니까 얘가 on draw라고 하는 게 호출되는데요. on draw라고 하는 게 호출될 때 우리가 이 버튼에 그려진 상태를 다른 걸로 바꾸거나 새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잘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할 테니까요. 지금 이번에 한 셀렉터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